안녕하세요. 생각 4차원입니다. 오늘은 이재명 아저씨가 대통령이 전 된다고 생각을 하고, 대통령이 됐을 때 위험성을 경고하려고 합니다. 일단은 적폐 최후 수단 있죠. 이재명 아저씨는 제가 봤을 때는 대통령 후보일 때는 끊임없이 정치적인 모략을 당할 것 같습니다. 물론 대통령이 된 다음에도 그랬겠죠. 그리고 이재명 아저씨가 만약에 대통령이 돼서 집권을 해가지고 개혁이랑 적폐를 처단하려고 할 때는 아마 먼저 정치적인 쿠데타를, 그러니까 정치 모략을 하겠죠. 그것도 안 되면 물리 공격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노무현 아저씨 때는 탄핵을 했어요. 문재인 아저씨 때도 윤석열이랑 뭐 여러 가지 해가지고 탄핵을 하려고 했지만 워낙 거리가 없으니까, 물론 그 주변인들을 문제를 삼았죠. 뭐 LH라든지. 근데 이재명 아저씨는 어쨌거나 거기 문재인 아저씨보다는 좀 강단 있게 할 거기 때문에 저 사람들의 퇴로를 열어주고,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쥐는 아니지만 적폐 세력들이 궁지에 몰리면 아마 대대적으로 공격에 나서지 않을까. 근데 그게 안 통하면 쿠데타라든지 암살 같은 걸 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재명 아저씨랑 김영삼 대통령님을, 고 김영삼 대통령님이랑 비교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두 분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김영삼 아저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할아버지는 3당 합당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적폐랑 한 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쪽 경상도 계신 분들이 아직도 극힘당을 지지하고 있죠. 극혐당을 지지하고 있는데, 김영삼 아저씨 같은 경우에는 당내 지지 세력이 되게 많았어요. 어쨌거나 다 같은 편이니까요. 야당이 아니었어요. 야당은 민주당? 김대중 아저씨죠? 그쪽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그 시절의 정치를 잘 몰라서. 근데 이재명 아저씨는 국민만 지지합니다. 물론 이재명 아저씨 싫어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근데 더군다나 당내 반대 세력도 많아요. 아마 이 반대하시는 분들은 적폐가 아닐까 예상하는데, 뭐 이번 경선하면서 보셨겠지만 이낙연, 박용진, 뭐 이런 분들입니다. 정세균 아저씨는 사실 워낙에 이쪽 저쪽 줄을 잘 대놔서 이런 사람들이 반대를 하고 있어요. 뭐 김종민이라고 하셨나요? 그 다음에 서른? 네, 이런 분들이 반대하고 있죠. 엄청나게. 그래서 제가 예상했을 때는 대통령 되셔서 잘하시면 좋겠는데, 혹시라도 반대 세력이 물리적인 위해를 가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요. 요거는 따로 하려고 했었는데, 이재명 아저씨를 경기도지사에서 사퇴하고 나게 되면 뒤를 이을 사람이 없어요. 성남시 같은 경우에도 이재명 아저씨 있을 때는 잘했는데, 은수미 아줌마 같은 경우는 잘 못했죠. 뭐 그렇게 썩 그러니까 그냥 평균은 간 것 같아요. 말이 안 나오는 거 봐서는. 근데 그건 뭐 끝나봐야지 아는데, 경기도도 그렇습니다. 사실 뭐 예전에 광명, 수원? 확실하진 않은데 일부 조금 잘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긴 한데, 이재명 아저씨만큼 진짜 특출나게 행정을 잘 하시는 분이 없는 것 같아요. 국민을 생각하고 비리도 없고 진짜 이익을, 그러니까 국민을 위해서 노비처럼 일하는 유일했던 행정가. 그래서 저는 다음 대통령도 이재명 아저씨처럼 좀 검증된 사람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뭐 도토리 키재기식이어서 뭐 원희룡, 송영길, 뭐 이런 사람들, 뭐 홍준표 이런 사람들이 이낙연 대지사, 그러니까 도지사 했을 때 1등 하면 의미는 없겠죠. 그러니까 진짜 국민을 생각하는, 그러니까 적폐들이
행정 그 중에서 적폐들 중에서 제일 나은 사람이 아니라 진짜 국민을 생각하는 사람 중에서 1등인 사람, 이 대통령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아저씨 이후로는 좀 바뀌었으면 좋겠는데요. 그 다음 사람이 보이지 않네요. 저는 이제 박원순 아저씨 정도면 될 거라 예상했는데 그분은 돌아가셨고, 노회찬 아저씨도 돌아가셨고, 뭐 최강욱 의원님 같은 분이 도지사나 서울시장 같은 거 한번 하셔가지고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냥 제 개인적인 바람이겠죠. 그 다음에 뭐 김영민 의원님, 박주민 의원님, 뭐 이런 분들, 그 다음에 김남국 의원님, 이런 분들이 좀 행정도 좀 해봐서 이분들 진짜 국민을 위해서 열심히, 뭐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하셨으니까 좀 대통령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좀 좋은 분들이 진짜. 그리고 마지막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소리 작더라도 이해해 주시고요. 이낙연 아저씨 영상은 1년 전 영상입니다. 지금 여기는 저 혼자 있는 공간이라서 나름 크게 말하고 있는데요. 전에 있던 데는 주변에 뭐 원룸 같은 데예요. 뭐 제가 소리 지르면 밑집, 옆집, 앞집 다 들리는 곳. 그래서 크게 얘기할 수도 없었고 마이크도 안 좋았고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번 방송 마치고요. 여러분 코로나 뭐 위드 코로나 한다고 하는데 저 개인적으로 백신 맞고서 너무너무 아프고 아직도 아프고 있어서 사실 맞으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어요. 그런데 난 자신 있다. 맞고요. 사실 뭐 저는 사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백신 안 맞고 코로나 걸려도 안 아플 거라고 생각해요. 그냥 감기라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안 맞고 싶은데 제재를 한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맞았고요. 외국에 일하러 가야 될 수도 있어서 제가 이제 망하면 외국인 노동자가 돼야 돼서, 그래서 백신을 1차로 맞았고요. 2차도 이제 맞아야 되겠죠. 근데 건강이 위험하신 분들은 진짜 안 맞았으면 좋겠고요. 정부에서 그건 좀 양해해 줬으면 좋겠어요. 가능성이 있었던 사례들이 있잖아요. 외국이나 우리나라에. 일단은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진짜 적폐, 문재인 아저씨 집권 시기에 있는 적폐들 이재명 아저씨가 들어가서 다 없애줬으면 좋겠습니다. 국힘당 없애고 조선중앙동아 일부 없앴으면 좋겠고요. 그 외에 뭐 이렇게 이상한 일본에 돈 받고서 하는 시민단체, 이런 사람들 진짜 다 없애고, 능력도 중요한데 국민을 위하는 공무원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공무원 많이 있으면 안 됩니까? 기업도 많이 있으면 좋겠고요. 장사하시는 분도 좀 많았으면 좋겠고, 지금처럼 K컬처가, K산업이 전 세계에 퍼지고 있는데 더 잘했으면 좋겠고, 수출 많이 하고, 그러니까 영어를 못하더라도 뭐 이럴 수 있잖아요. 통역하시는 분, 영어 잘하시는 분들이 옆에 가는 거죠. 그래서 그 뭐 수익 난 거에 대해서 일부러 그분이 받고, 외국에서 그분도 좀 생활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윈윈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사실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서 10몇 년 동안 영어 했는데 외국 못 나가시는 분들 많잖아요. 영어 못 하시는 분 많고, 그 중에 저도입니다. 그냥 기본 생존 영어는 하는데 사업적인 영어 못 하죠. 그러니까 서로 윈윈할 수 있게끔, 그래서 정부가 이렇게 영어 잘하시는 분 통역사를 딱 해주고, 나는 영어를 못하지만 장사는 잘해, 뭐 물건을 잘 만들어, 그러면 연결을 시켜줘가지고 서로 잘 벌 수 있고 윈윈할 수 있고 경제도 좋아지고, 이런 거 좀 할 수 있는 사람. 사실 개인적으로는 저는 뭐 행정가가 되고 싶기는 해요. 전공도 그렇고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아저씨처럼. 근데 뭐 그분도 모르고 시민들이 절 모르죠. 애초에 네가 뭐 한 게 있는데, 성공한 게 뭐 있는데, 그러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근데 계획은 많아요. 그리고 정말 좋은 아이디어도 많고, 뭐 성공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는데 뭐 합의하고 시민들이랑 좋은 정책 해보고, 안 되면 어쩔 수 없잖아요. 실수하고 실패하는 건 나쁜 건 아닙니다. 그거를 내 사유와 내 이익을 위해서 빼먹게 하는 사람들이 나쁜 거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사담이 길었는데요. 제 사업이 잘 돼서 그냥
근근히 버텼으면, 아니 부자가 됐으면 좋겠고요. 기회가 되면 행정가도 한번 해보고 싶고, 대통령은 모르겠네요. 원래 21대 대통령으로 나오는 게 제 목표였는데 그건 어려울 것 같고, 좀 좋은 세상, 제가 아니더라도 좋은 세상 만들 수 있는 분들이 많은 높은 위치에 갔으면 좋겠고, 적폐들이 위에가 있는 걸 좀 없애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재명 아저씨 화이팅 하고요. 진짜 국힘에 있는 더불어 국힘에 있는 적폐들을 몰아내줬으면 하는 제 간절한 바람입니다. 진짜 본방송보다 여담이 길었는데요. 어차피 저 혼자 개인 만족을 위해서 만드는 방송이니까 안 들어줘서 감사한데, 구독해주시고 시청해주신 분 정말 감사합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